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임혜림입니다. 네, 깊은 생각 안정혁입니다. 네, 영어 강사 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어 원장님 네, 살아 계셨었어요? 살아 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네, 예, 저희는 모의고사를 봐야지 이렇게 다 뭉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다음은 이제 6월인가죠? 6월이죠? 그렇겠죠, 예. 6월에. 제가 또 오늘 올라오면서 선생님들이랑 엘리베이터에서 다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 공통으로 얘기 안 했어요. 각자들 얘기해서 각자 그 영역들만 그 네. 수학만 하는 줄 알고 그거만 했는데 저는 세 분을 다 모시려고 각자 다 톡을 보냈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학만 채찍으로 온 줄 알고. 아니 모의고사 봤잖아요. 3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출제 기능 한번 우리가 시원하게 또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아 오늘 제가 오전에 일산에 갔다가 지금 왔는데 일산 하면 또 우리 자유로잖아요. 자유로 쫙 들리는데 벌써 노란 개나리가 벌써 지금 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 역시 봄은 오는구나. 그죠? 이게 계절에 따라 3월이면 이제 저는 항상 입시하고 연관됐잖아요. 네, 맞아요. 조금 날씨 이제 또 더워지면 애들 6평 볼 텐데. 네. 맞아요. 금방. 6평 끝나자마자 또 수시 지원 전략 뭐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야 벌써부터 지금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쪽으로 예약됐습니다. 안정영 원장님. 네네. 네, 그 제가 올 여름에는 거제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가는 걸로 같이. 거제도까지 이번에 또 한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 모의고사들 뭐 다 문제들 보셨죠? 네네. 자, 지금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저번에 우리가 이제 그 모의고사 보는 날 방송 찍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학생들이 보고 있을 있을 때 제가 네, 방송 찍었었죠. 찍었고 어떻게 이제는 보고 난 데서 이제 분석에 들어가는 거고. 먼저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세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 뭐 편하게 다 하시고 싶은 얘기하세요. 제가 뭐 이게 편집을 해서 1부, 2부를 나눠더라도 모든 방송을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네. 야, 이게 저번에 저희가 공통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공통으로 보는 독서와 문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래도 역시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 점수 차이가 좀 이번에 나네요. 네, 이번에 1등급 원점수 네, 차이가 1등급 상당히 원점수가 많이 났죠. 예. 작년 수능은 그렇게 뭐 1, 2점밖에 차이가 안 1점, 나는데 한 문제 안쪽에서 차이가 네. 났었어요.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국어가 좀 출제가 되는지 한번. 네, 이번에는 우선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1등급 컷 예상 등급 컷이 화법과 작문은 90점 그리고 언어 매체는 86점이라서 거의 두 문제 정도를 언어 매체를 본 학생들이 좀 이득을 보고 넘어간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3월 모의고사나 아니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쉬웠던 거는 사실이고요. 전체적으로요? 네, 근데 하지만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같이 학생들 시험이 끝나기 전에 입시 기관이나 이런 좀 평가를 내리는 곳에서는 다 쉬웠다. 이번에는 좀 쉬웠다. 전년 대비 쉬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또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나온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반응은 또 네, 이번에도 또 제가 좀 기사를 검색해 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 반응도 좀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매우? 네, 매우 어려웠다라고 답했던 학생들이 EBS에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57% 학생들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한 약간 어려웠다가 30%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답을 했어요. 입시기관에서는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 이유를 저도 문제를 풀면서 알았거든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그 독서에서 진입 장벽이 지문에서의 진입 장벽이 높았어요. 일단은 작년 3월부터 모의고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평가원에서 치렀던 모의고사들과 수능, 한 차례의 수능,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이 국어가 신유형으로 바뀌면서 자리를 잡은 그 유형이 이제 쭉 안정적으로 갈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일 처음 부분에 그러니까 독서 자체에 대한 문제,
굉장히 화작같이 생긴 짧은 지문과 함께 한 3문단 정도 해당되는 3-4문단에 해당되는 짧은 지문, 독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와 지문은 그 다음에 독서 3파트로 나누어 있고요. 그 뒤에 또 문학 지문이 쭉 17문제, 마지막이 뒤에 선택 과목이 언어 매체 합법과 작문 둘 중 택일 해서 보게 되는 그 경향은 앞으로 당분간 쭉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학생들이 어려웠다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부분에 독서가 몰려 있는데 독서 지문들이 어려웠어요. 지문들이 확실히 지문은 어려웠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지문이 복합 지문, 가랑 복합 나로 지문. 나뉘어서 나오는 그렇죠. 복합 지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 처음 이 2022 예시문항이 나왔던 재작년 5월 달부터 나중에 복합 지문에 아직까지는 인문 계열에서 좀 어렵지 않은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게 복합 지문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과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게 복합 지문으로 나오면서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었잖아요. 인문 혹시 인문 지문하고 과학 지문하고 이렇게 복합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그렇게는 있겠죠. 않죠. 네, 지금은 같은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4번에서 9번까지 해당되는 복합 지문이 경제 지문이었어요. 이게 그 학생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아니. 네, 그 지원금에 따른 공공재 수요와 막 그런 그 증가와 감소와 뭐 이런 문제였는데 그냥 딱 봤을 때 학생들이 풀기 싫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문 그리고 눈에도 잘 안 들어옵니다. 계속해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도 기술이었어요. 기술. 경제 다음에 기술이 나온다. 이 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검색 알고리즘을 다루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을 가지고 이 구조를 해석한 상태에서 정보들을 조금 이해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문제가 나왔고요. 또 마지막 그 지문도 인문 지문이긴 했는데 인문 중에서도 쉬운 인문이 있고 어려운 인문이 있다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거 어려운 인문이? 어려운 인문이 이런 그 논리학 관련 인문이거든요. 인과관계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문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제도 그렇고 지문의 독해 난도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약간 철학에 가깝네. 철학 그렇게 철학이면 어렵잖아요. 수 있죠. 그 철학까지 그죠? 간다기보다는 사회와 인문의 좀 중간 단계에 있는 그 지문이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를 다뤘고 글 자체도 진입 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게 딱 보자마자 이게 답이네.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 있죠. 막 왜냐면 작년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한 4-5문제 정도를 2개 정도의 선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엔 그런 문제들이 없었고 다행이네. 그래도. 네, 지문에 대한 구조화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1학년, 2학년 때까지 계속 차곡차곡 쌓아 올려왔고 그리고 경제 지문이나 기술 지문에 대한 좀 그런 거부감이나 이 두려움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많은 기출 문제들을 풀어오면서 좀 극복해 왔던 학생들이라면 이 지문 독해하는 것만 넘어가면 그 단계만 문제는 쉽게 풀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형태의 독서였어요. 지문은 어려웠지만 거기서 진입 장벽은 높아 보였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맞아요. 쉽게 풀리더라. 아이들도 선택지를 깔끔하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한 아이들이 매우 어렵다에 50%, 57%가 가까운 비율이 나왔던 건 아무래도 이 지문에 읽으면서 아이들 접했을 때 체감하는 게 야 이게 뭐야 진짜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바로 이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풀었을 때는 그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아마 지문 구조화에서 포기를 한 학생들이 있었다면 중도의 지문을 읽는 도중에 아이고 난 이건 이 문제는 못 풀 것 같아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좀 굉장히 아까운 선택을 한 학생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좀 놓칠 수 있는 막상 좀 끝까지 물고 늘어졌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
이번에는 정보를 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좀 추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로 난도를 높였다면 이번에는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언제 적재적소에 이 문제의 선택지랑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좀 이런 굉장히 좀 사실적 문제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독서 지문 이 문제 유형을 나눌 때 사실적 문제 위주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화작가 선택형의 그 수능 그 화작가 언매를 봤을 때는 그렇게 또 까다로운 쪽은 없었었나요? 뭐? 네, 이번 언매나 화작 쪽에서는 이번에 그 화법과 장문은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됐었고요. 저희가 그렇죠. 작년 수능에서도 화법과 장문이 조금 까다로웠었기 때문에 이제 화작이 언매와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화법과 장문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었어요. 그냥 거의 뭐 읽으면 풀 수 있는. 네, 달라진 점 없이 그냥 똑같이 앞에 있는 부분은 앞부분에 발표 그 화법 지문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트는 그 화법과 장문 복합 지문, 뭐 비평문과 그 비평문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나누는 뭐 지문이 나왔었고요. 마지막은 좀 장문 지문인데 상당히 짧은 기사문이 나왔어서 학생들이 아마 그동안 화법 공부를 따로 안 했던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틀리는 문제가 최소화하게끔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 그렇다면 언어와 매체의 문법은 어땠어요? 문법 같은 거는 또 까다로운 건 없었나요? 네, 언매는 이제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이 1월, 2월 달 2달 동안 문법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고3 학생들은 정말 이 5문제를 푸는데 한 3분도 안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쉽게 접근을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시시하게 여길 수도 있을 정도로 쉽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문법 공부, 개념 공부를 아직 안 시작했던 학생들한테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냥 절대. 네.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그동안은 설명하고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으면 이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냅다 풀어 이런 느낌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나마 딱 3점짜리 문제 하나가 이번에 많은 입시 기관에서 어려운 문제 품사 문제 하나 있었다라고 했는데 전 좀 당황했어요. 완전 내신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내신 스타일. 네. 국어 문법에서 내신 스타일의 문제라고 하면은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을 하나하나 형태소 단위, 단어 단위, 품사 하나하나 다 찾아내야 되는 좀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내신 유형 문제인데 딱 정확히 이거 내신 문제도 많이 봤던 건데 그런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출제했으니까. 네, 맞아요. 아마 평가원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유형의 문제였는데 아마 이 문제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시간을 한 2분 정도는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는 뭐 고전문법이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이것도 전혀 기본 문법 개념을 익히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문법 공부를 안 하면 못 푼다 이제. 나 파고 와닿는 게 혜림 쌤이 말씀해 주신 방학 때 했으면 그냥 쉬었다. 네, 너무. 근데 대부분 언매를 지금 3월에 모의고사를 선택한 학생들은 고3 교과 과정에서 아마 언매를 선택을 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랬으니까 3월에 언매를 선택해서 봤겠죠. 그렇다면 겨울에 이 학생들은 언매를 분명 꼭 한번 개념이라든지 뭐를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땐 그 많이 짚고 넘어간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언매 지금 성적을 보니까 다 언매를 다 봤으면 정말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내가 볼 때는 많이 집중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점수가 원전 1컷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되게 좀 공부만 했으면 이거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번에 이게 4점씩이나 이제 화작과 언매의 등급 컷 차이가 난 거는 그 정말 2월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언매를 다 선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공통 과목에서 평균이 높았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 가산점을 많이 가져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화작 공통 과목 학생들이랑 평균 공통 과목 평균이 차이가 많이 났을 것 같고 또 문법
잘하는 학생들이 잘 풀만한 문제들이었어요. 독서도 그렇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좀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쪽에 얘도 처음 시작할 때 진입 장벽을 높게 세웠더라고요. 아, 그래요? 처음 부분에 고전 소설로 시작을 했고요. 고전 소설. 네, 고전 소설로 시작을 했고 그 바로 뒤에 두 번째 세트도 고전 시랑 고전 수필 복합 지문이었어요. 세 작품이 나와 있었던. 근데 보통 복합 지문이 나오면 현대 시랑 뭐 수필 이렇게 작년 수능에서도 그랬고 계속 그랬는데 이번에 그냥 고전을 앞부분에 그 10문제를 고전으로 다 꽉꽉 채워 넣었더라고요. 다 뒤에 있는 7문제가 현대시랑 현대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고전에 고전하던 학생들이 좀 힘들어 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고요. 보기에 충실하게 접근을 하고 나서 그동안 문학 문제 푸는 전략을 잘 쌓아놨던 학생들이라면은 이번엔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전반적인 문제 구성이었어요. 이 정도 국어 수준이면 뭐 수능하고 크게 차이는 없죠? 이 정도 수준 봤을 때. 근데 확실히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어느 게 더 낮고 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네, 이 지역적인 난도 높이기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좀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내가 전반적인 학생의 독해력과 추론 능력을 내가 찾아내겠다라는 의미에서의 난도 높이기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지문도 읽을 수 있어? 근데 사실 문제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의 그 고난도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 학생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문이 이렇게 나올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재시험보다는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 유형 분석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작품 분석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국어는 일단 10개까지 1차적으로 좀 많이 줬고 제가 원래 우리 순서가 수학 그다음에 이제 수학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시간상 아무래도 오늘 방송은 1부, 2부가 나눠져야 돼요. 이뤄질 것 같아서 저 아무래도 제가 또 내용 아닙니까? 전 또 항상 조회수에 신경 쓰고 있어서 우리 메인 또 수학이 또 중요하잖아요. 뭐 왜 웃으시죠? 수학은 또 2부로 좀 많은 시간을 좀 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부담감이 너무 많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이 지문 얘기가 나오니까 네. 지문 얘기 나오다 갑자기 수학으로 넘어가는 지문하고 또 같은 언어와 언어 쪽이니까 네네. 영어를 먼저 하는 게 네네. 그죠, 나을 그죠.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해 주시는 우리 저 권희철 권PD님도 잘 편집해 주시겠. 자 문학 우리 국어 같은 경우 원장님. 네네. 자 지금부터는 영어입니다. 네. 영어인데 비문학에서 진입 장벽의 어떤 그 지문에 가 굉장히 좀 아이들이 어려운 지문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네. 쉽다고 이렇게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도 결국 영어는 지문 하나가 문제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문을 봤을 때 그 지문과 문제와 좀 뭐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그 부분 좀 원래 영어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네, 저는 이제 이 교육청 3월거 학교에서 보기 전에 이제 저희는 학원이 특수하게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으니까 저는 요거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전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를 먼저 봐요. 보고 고3 애들은 이제 학교에서 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재수생 애들은 요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학교에서 똑같이 볼 수 없으니까 다음 날이나 이렇게 주말에 이용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매번 애들 시험 볼 때 좀 관심을 가져요.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를 일부러 직접 다 보는 편이에요. 그 보는 첫 번째 이유가 시간 관리를 왜냐면 이거 아무리 막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래도 시간 관리 배분 이런 거 못하면은 진짜 뭐 자기 실력 발휘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크고 두 번째가 이제 얼마나 잘 집중해서 풀었냐 이제 그걸. 근데 이게 확실히 3월 거는 애들이 좀 그게 기본적으로 자체로 아이들의 댐댐이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교는 또 이제 저는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생활 관리하는 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긴장해 이런 거라도 하지만 학교는 또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온 애도 있고 이렇게 듬성듬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 분위기가 잘 안 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퍼센트가 보니까 1등급
안에 안착한 퍼센트가 수능보다 더 낮더라고요. 더 낮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것만 보면 사실 더 어려운 시험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우리가 봤을 때는 야 큰일 났다 우리 애들 이거 너무 잘 보면 어떡하지 하는데 신문상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전국 단위로 아이들의 의견을 조합할 거니까 이제 난이도가 어렵게 또 체감적인 건 또 저희가 느끼는 거랑 다르니까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란 건 절대 쉬운 게 없고 무조건 어려운 것 같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고 국어를 저도 좀 읽어봤어요. 왜냐면 작년에 막 첫 지문부터 희한하게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그게 또 이어지겠지 뭐. 그리고 저는 국어가 이렇게 이어져? 예? 영어랑 이어져? 아니요. 아니잖아. 수능 때까지 이어질까. 그리고 국어란 게 저렇게 한없이 유형이 계속 새로울 수가 있구나라는 게 참 신기했어요. 국어랑 수학은 뭐 선택 과목도 있고 그러잖아요. 영어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왜 하필 또 절대평가에서 애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국어랑 영어랑 제가 이제 좀 비슷한 거 뭐냐면 이게 지문이 짧고 쉬워 보인다고 해서 되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요. 맞아요. 지문이 길고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해서 그것도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좀 그런 지문 이제 예전에는 지문 보면 야 이거 애들 많이 틀리겠다 이렇게 딱딱 보였던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 공감됩니다. 국어에서 영어랑 똑같이 느꼈던 건 두 번째는 뭐냐면 어휘가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어휘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트렌디하게 공부했던 어떤 그리고 영어도 한자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결국 한글 뜻을 그렇죠. 하고 나면 그 한글 내포하다 이러면 애들이 무슨 내세포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그런 연계성도 너무 없고 또 제가 국어랑 영어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지문이 만약에 짧고 좀 쉬워 보여요. 그러면 이게 선택지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건가? 난 분명히 이거 잘 파악했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못해. 이게 여기서 맞아요. 또 다른 지문을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랑 영어에서 느낀 건 제가 국어를 물고 늘어져야 제 할 말이 좀 있겠더라고요. 순수 영어만 해서는 이제는 아무 이슈가 없어요. 지금 제 생들 보면 영어를 아직 시작도 안 한 일도 많아요. 왜냐면 일단 급한 거부터 해야 되는데 무슨 불 끄러 간 일도 아니고 급한 거부터 한대요. 그래서 제사한 애들이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좀 영어가 그 절대평가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재수생들은 좀 그런 분위기고 고3 애들은 작년 11월 모의고사는 제가 봤을 땐 열심히 제대로 푼 애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지금 막 30만 명, 50만 명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희한한 분위기 속에서 또 오랜만에 보니까 이 좀 처지는 거죠. 뭐 이렇게 텐션 있게 딱 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다운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어렵게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만 또 좀 얘기를 하면은 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애들 이제 시험 본 거 점수 받아보고 하는데 듣기 틀렸다는 애들이 사실은 듣기랑 뭐 이거랑 점수 똑같으면 듣기는 그냥 말 그대로 보너스라는 느낌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듣기를 틀리고 나면은 사실은 너무 불리해지죠. 그래서 다른 유형들이나 뭐나 이런 변화는 영어에서는 만들기도 힘들고 지금까지 계속 고전적으로 그 배치된 번호에 맞게 그 유형에 따라서 온 스타일은 계속 그대로고 난이도도 뭐 그렇게 퍼센트로만 말하는 거는 참 좀 어렵지만 영어는 절대평가 바뀌고는 영어 시험 자체가 좀 어려워져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뭐가 더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거는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이제 작년부터 확 좀 바뀐 건 어휘가 확실히 어려워진 거랑 선택지가 정말 이게 애들이 다 오고 나서도 여기서 허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 답을 만약에 이거 넣어도 맞나? 이렇게 애매할 그런 게 많고 그렇고 지문의 난이도랑 상관없이 지문이 확실히 어려우면 답은 너무 깔끔하게 딱 그러니까 다른 답이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네 해서 딱 얘만 보이는 게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쫄지 말고 맞아요. 그때 끝에까지 조금만 집중력만 발휘하면 되겠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다시 좀 분위기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오랜만에 하는 거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생기는 끝까지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집중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재작년, 3년 전 이런 때는 애들이 막 끝까지 해서
이거 만약에 나중에 찍더라도 2개 중에 하나 찍어야지라고 해놓고라도 넘어오고 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읽다가 막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애들이 쉽게 막 안 읽힌다 막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국어 영어 얘기할 때는 글이 안 읽힌다고 하는데 글이 안 읽힌다. 예, 정말 안 읽히더라고요. 제 눈에도 걔들이 안 읽히더라고요. 읽혀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하여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막 어려웠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예전에는 3월 모의고사 대표적으로 3월, 10월 이런 거 쉬웠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상당히 저 옛날에 3월에 몇 점 정도 맞았다. 10월 거 뭐 다 그걸로 자랑하잖아요. 맞아요. 수능 개판인데.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오고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번 계기로 좀 하나 바라는 건 빨리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실적을 내고 싶어. 전교 꼴찌도 좋은 데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빨리 자각을 해서 수능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끝까지 어려울 거구나. 모든 운이 자기한테 올 거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빨리 공부 모드로 어서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나리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나리. 저 와이프는 날인데 개나리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도 좀 빨리 이제 모드를 바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재학생들 영어학원 며칠 와요? 저희는 이제 밤마다 다른데 이제 트렌드한 건 이틀 와요. 2시간씩. 이틀. 네, 다행히 오히려 그러니까 재수생보다 이번 이 3월 모의고사로는 재수생보다 고3들이 지금 이제 작년부터 겨울방 이어서 계속 트레이닝 됐던 애들이 오히려 좀 점수는 훨씬 높아요. 안 원장님 계시는 지역에 아이들 네네. 영어학원을 며칠 정도 가요? 주 1회 가죠. 주 1회? 네네. 그럼 더 많이 가는 거 많이 보통 가는 길게 가더라고요. 한 번 갈 때. 한 번 갈 때? 네네. 그날 하루 종일 있구나. 네네네. 영어로 그냥? 예예. 궁금했습니다. 아니 강 원장님이 아까 영어 초면인데 요즘에 이제 그런 문제들 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독해해놓고 한국말 몰라서 네네. 전체적으로 이 답을 못 찾는 아이들. 제가 문해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가 한번 그 실험을 해봤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영어를 다 뒤에 완전 의역까지 돼 있는 그 해설본들을 다 한글로 해서 국어 시험 풀듯이 하는데 10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좋은 거 싫어. 우리 얘네들 일본 애들이었나? 그러니까 100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제가 좀 놀랐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요. 한번 다음에 제가 만들고 보여드리면 좋은데 몇몇 지문 한 3-4지문은 한글로 써 있어도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랬어요. 하여간. 그래서 여기가 외국 애들이 모여있나? 야, 지문을 한글로 바꿔서 해봤어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해봤는데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문만 한글이고 문제는 영어. 그죠? 물론 이제 몇 명 데려다 놓고 했긴 했는데 걔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야, 알겠습니다. 영어가 또 이렇게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이제 영어 원장님하고 과학 선생님하고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과학은 천천히 해도 돼. 근데 과학 선생님들 방송하면 맨날 나오니 과학 분석해 주세요. 그것도 뒷전이야. 왜 공부를 안 하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저가 이제 애들한테 저는 막 이렇더라 저렇더라라는 말은 다 배제하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상 눈으로 본 것만 믿고 애들한테 말해요. 그래서 몇 월 달쯤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든지 어떤 기준선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그 사탐과탐 그리고 영어는 나중에 엄청 후회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수시 쓸 때나 그거 할 때 최저 맞추려고 전략 과목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영어는 예전 같으면 되게 주요 과목이어서 이게 이제 절대 평가되면서 전략 과목이 됐을 뿐이지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또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루다 볼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영어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언어 과목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뜸하게 공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루에 이게 또 국어랑 영어는 공부하기가 좋거든요. 이게 지문수로 매일 양을 정하기가 좋거든요. 수학이란 건 좀 이렇게 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도 그런데
국어랑 영어는 이렇게 지문수를 정해서 이렇게 공부량을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습관 잡으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언어 과목들은 또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 게 탐구 같은 암기랑 수학처럼 저렇게 막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거 사이에 이게 브레이크, 그러니까 전환용으로 껴서 자기 할당량 딱 공부하고 또 다음 과목 전환하는 그 시점의 과목으로 써도 저는 괜찮을 거예요. 이거는 막 수학처럼 머리 써서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꾸준히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넉놓고 있다가 제가 보면 기준선이 한 7, 8을 넘어가면은 안 되더라고요. 아예 만회가 전혀 안 돼요. 예. 그 누적의 힘이 그 앞에부터 했던 애들은 이제 그때부터 확 올라가거든요. 강 원장님 애들 수업 들은 애들 조는 애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서.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다양한 레파토리가 막 나오는 거. 그럼에도 뭐 많이 피곤했겠죠. 뭐. 아니야. 많이 피곤. 네. 그렇죠. 학생들 피곤하죠. 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추 지금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일단은 이제 수학만 남았습니다. 수학 이제 안정현 원장님이 좀 분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2부에는 분석하시고 또 이제 각자들 또 선생님 원장님들이 각 과목에 또 궁금한 아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국어 선생님인데 수학을 궁금해하더라, 영어를 궁금해하더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1부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 하고요. 바로 이제 2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타임을 쉬는 타임을 이렇게 갖고. 네, 고맙습니다. 예.